페이지 179. 자, 179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용, 사용 방식인데, 자, 수용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사용은요, 돈 주고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용 방식이지, 사용 방식은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토주공이든 아니면 시에서 또는 도에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그렇죠? 사가지고, 좀 전이에요, 답이에요, 임야예요 하다 보니까 땅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근데 평생 동안 농사 짓던 분들이 땅값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파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향 떠나고. 그죠?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농사 짓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그죠?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그 참 과거의 어떤 추억도 없어지고, 시골 가면은 그런 경우죠, 그죠? 갑자기 스몰 지역 때문에, 그죠? 한동 가니까 우리 집 저 강 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땅 다 팔고. 근데 도로가요. 도로가 있어, 도로가. 도로가 있는데 물수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직 있어, 도로가.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니까 거기 도로가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그 밑에는 옛날에는 뭐라고요? 하나의 취락지구였는데, 그죠? 뭐 댐 건설 때문에, 그죠? 스몰지구 때문에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또는 잃어버리고, 왜 또 멀리도 못 가, 그분들은 또 꼭 그 어딘가 근처에서 또 사시는 거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평생 동안 살았는데 이 땅을 그 사람들은 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뺏긴다 그래, 뺏긴다 그래. 응? 그래가지고 또 그중 일부는 이참에 뭔 농사야, 한몫 챙겨가지고 뭐 사업은 해먹지 뭐, 금방 말아먹죠,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팔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모여가지고 누구는 뭐 땅을 뭐 팔자, 누구는 저쪽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러면서 또 뭐 우리는 땅 못 팔아요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핏게 들고 으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이분들한테는. 그죠? 예. 평생 살아왔던 어떤 꿈이자 아니면 생활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합의해가지고 평당 100달러, 아니야 난 평당 200달러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합의에 이르죠.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사가지고 땅을 싹 밀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싹 닦은 다음에, 그게 도로가 곧 어쩌면 경계. 도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이렇게 정한 다음에 또 짝짝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릅니다. 그럼 그 모양이 쫙 나와 이렇게. 그죠? 그때 그 토지를 또 파는 겁니다. 하나의 장사의 장사. 평당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비용 들어갔겠지, 그죠? 비용 들어간 거 감안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무슨 뭐 평당 뭐 700, 평당 1000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는요, 남는 게 있으면 꼭 그 지역을 위해 돈 쓰기 때문에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너무나 좋다? 눈독 들이고 있는 시행사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죠. 많잖아요, 그죠? 뭐 LG부터 뭐 현대, 대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가가지고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또 더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원래 평당 1000인데 경쟁 입찰 평당 막 1300 올리고 막 2000 올리고 가장 많이 쓴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좋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샀지만 어차피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고, 결국은 국민이 봉이야.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 자, 따라해요. 수용 방식. 그러니까 이양 파는 거 잘 돈을 잘 받고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게 수용 방식이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우리가요, 항상 뭐든지 그래요. 실무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할 때에도 그 아파트를 팔리는 사람이 직접 부동산 찾아와서 나 금매물로 팔겠다. 얼마인데? 5억이야. 그러면 한 4억 5천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그죠? 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너 5억 주고 팔아. 그럼 팔겠어? 오히려 5천 더 얹어주면 팔겠다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을 할 때 또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팔 의사가 없는데 팔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 파는 거 그 시세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합의 이르기까지가 어렵죠. 쉽지가 않죠. 돈 주는 사람들은 이 양이면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파는 자는 이 양이면 많이 돈을 받으려 하겠죠. 그러한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 와중에 또 데모도 하고, 그죠? 싸우고 하죠. 하여튼 간에 이 수용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다. 얼마면 되냐? 돈만 주면 해결된다. 그런데 책 보세요. 보시면, 자, 시행 방식의 종류가 있는데, 자, 밑에 종류는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두 번째 뭐요? 환지 방식 또는 섞어사는 혼용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럼 환지는 뭐냐? 환지, 지, 땅. 다시 땅으로 돌려받는다. 단, 감보율을 적용해서, 감보율.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땅이 500평이다. 500평인데, 500평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감보율이 보통 아무리 작게 해도 50%입니다. 그러니까 250은 뺏기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 250이에요. 500이라면. 그러면 그 빼앗아간 그 250 가지고 도로 설치하고 공공시설 부지하고 일부는 시행자가 먹는 겁니다. 왜? 돈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토지를 받아가지고 그 토지를 팔든지 아니면 그 토지 위에 건물 짓든지 심지어는 아파트를 짓든지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환지 방식.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감보율 때문에 기존보다 적은 땅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기존의 전답 등등이 나중에 들어올 때는 지목이 전부 다 뭐예요? 돼. 평당 100만 원짜리가 평당 300만 원, 500만 원 그 이상. 제일 좋은 게 하필이면 내 땅이 상업지역이야. 그럼 뭐 그냥 뭐 아주 뭐 그날 밤 내놓으면 춤춰야 춤춥니다. 그죠? 하필이면 녹지지역이야. 열받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내가 받아서 내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든지 뭐 다시 팔든지 그거는 뭐 땅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환지 방식. 그리고 요거를 반반씩 섞어 하는 것이 바로 혼용 방식인데요. 자,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박스 보시면 먼저 환지 방식이 먼저 나와 있죠. 자, 환지 방식이 뭐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분명히 종전에는 전답 등등이 들어올 때는 제목이 뭐라고요? 대지. 그러니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공시설이 정비가 돼요. 시골 마을에 저 산 밑에 면사무소가 또는 읍사무소가 있다가 나중에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적 부근으로 옮겨오죠. 그죠? 예. 공공시설 등이 정비가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공시설의 정비. 요거 가지고 늘어놓은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죠. 땅값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현저히는 그냥 경상도 말로 억수로. 아시겠죠? 충청도 말로는 뭐라 하죠? 엄청 그러죠. 전라도 말은 겁나게 그래, 겁나게. 서울은 많이. 하여튼간에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평당 얼마야? 돈 주고, 그죠? 돈 주고 땅 빼앗아 가고 하려고 했는데 나는 평당,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씩을 측정해가지고 대략 전체 땅 알아보니까 가령 1000억이야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소문났는가, 갑자기 막 100만 원이 막 200달러 그러고 이제 1000억, 2000억 대 그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돈이 있어야 그걸 수용을 하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환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뜻이고, 두 번째 가운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요겁니다. 줄 거예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딱 하나에 하나. 제일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수용해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내 맘대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뭐라고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딱 하나. 하지만 환지 방식은 크게 세 개입니다. 뭐라고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두 번째, 공공시설의 정비. 마지막으로, 그렇죠.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도무지 수용 방식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몇 개죠? 3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봐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쉽다고 안 보고 쉽다고 안 하면은 금방 틀립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 수용 방식은 하나구나. 그렇죠. 혼용은 섞어서 하는구나. 끝 됐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걸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봅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 기본적인 것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제2절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나오죠, 그죠? 거기서 내용은 됐고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일 때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만 할게요. 무슨 말이냐?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3억이야. 얼마라고요? 3억이야. 물론 그냥 팔아봤자 3억도 안 되지만 합의 잘 해가지고 3억이야. 여러분요, 전에 막 동탄이라든가 뭐 분당 이런 곳에 옛날에 막 논이에요. 막 답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신도시가 되면서 그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막 작게는 막 10억, 많게는 20억씩 받아가지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알부자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그중 중에 한 명의 후배가 있는데 얘가 막 돈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때 당시 분양받아가지고 하여튼간 그때 한 40몇 평짜리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10억도 안 했잖아요. 하는데 지때는 자랑한다고 나를 불렀어. 놀러 오라고. 그래 갔어요. 아파트는 넓은데 거실에 방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없어요. 내가 그랬죠. 야, 이러지 말고, 야, 너 이케아 등등 그런 데 가서, 그때 없었지만, 가서 책장 한 2-3개 사가지고 책 좀 몇 권 하다가 좀 꼽아놔라, 여기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책도 한 개도 없고, 뭐, 그냥 한마디로 몇 달 뒤에 갔는데 정말로 거실에다가 이만한 그 있죠, 책장 3개 사가지고 책도 군데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해놓으면 뭐냐고.
평상시에 애가 공부했던 성격이 아니라서 그걸 모르는 거야. 결국은 뭐냐? 다 망했어요. 사업한다고. 지금 그거 안 살아. 지금 어딘지도 몰라.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시 형성되면서 보상받아가지고요. 사업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생 동안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다고 1년 동안 내내 재수는 2년, 삼수는 3년 열심히 했는데 땄어요. 부동산 중개업한다고 사무실 차려놓으면은 그 느낌이, 그 일이 앞으로 평생 개념인데 그걸 명함파가 그 사장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금방 딱 차리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금방 망해요. 3개월 못 넘어가요. 내가 하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가지고 많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1년이건 2년이건 내가 이 얘기요. 내가 앞으로 또 얘기할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탁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필요 없어요.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해야 하면은 그때 가서 배우면서 계약서 한번 내가 한번 써보고, 그죠? 그 다니다 보면은 그 지리적 특성을 그러면서 내가 다 알게 돼요. 심지어 사무실 앉아 있어도 전화 오면은 거기 몇 번째 블럭 맨 끝에 그 집이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전문가지. 그렇게 가기까지는 배워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와요. 저 자리가 참 좋은데 기다려. 나오면 계약하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하면은 바로 내일부터 계약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바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차려가지고 보증금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권리금대로 몇 천만 원 날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부탁이야. 플리즈 진짜 부탁이야 진짜. 이게 없어요. 맨날 3개월 내가 아마 볼 거 없어. 그냥 임대, 지 사무실 임대, 물건 임대가 아니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딱 평균 내보니까 3개월, 좀 길으면은 3개월 일주야. 왠지 압니까? 월세 못 벽이나요. 월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 월세 부동산요 중개사 사무실 목 좋아야 됩니다. 음식 팔아? 필요 없어요. 목 좋아야 돼요. 지나가다가 딱 보면서 가지 지인이 아니면은 안 찾아가요. 목 좋아야 돼요. 보통 광명도 내가 알기로는 보증금 빼고 일단은 빼고 월 보통 100 넘을 겁니다. 싸봤자 7, 80이요. 월세만. 그러면 월세만 나갑니까? 아니에요. 뭐 전기세 듣는 관리비 2, 30만 나가죠. 차량 운행해야 되죠. 그죠? 나가죠. 신문 광고 안 낼 거예요? 보통 평균 50, 70 나가요. 박스 광고가. 매월 나가는 것이.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부동산 실장하고 또 한잔 해야지. 다니면서 물건 보고 말이야. 이게요, 200원 곧 나가, 200이. 처음에 200이죠. 3개월 동안 한 건도 못 해봐. 5, 600이 애 이름이냐고요. 그것 때문에 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고, 좀 늦게 할지라도, 아시겠죠? 제발 배워. 제발 좀 배워서 해, 배워서. 부탁이요. 공법이니까 얘기하는 공법이니까. 공법이 실무니까. 아시겠죠? 또 샜네, 뭐 하다가 또. 자, 토지 상환 채권인데 이게 뭐냐? 이거 약간 3억인데. 아까처럼 내 후배가 쫄딱 망했지만, 왜 그 얘기 했느냐? 요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면요, 연세가 좀 지겹게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얘기합니다. 나 3억 받아봤자 내 나이가 먹었는데 돈 쓸 데도 없고, 그죠? 없고. 그리고 이 돈 받아봤자 일주일을 못 간다. 당장 내일이면은 누가 찾아온다. 아버님 찾아온다. 누가? 첫째 며느리가 꼭 그때만 와가지고는 지 신랑 사업이 안 된다고 돈 뜯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 날은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 안 줍니까? 주지? 그러니까 나 그냥 네가 아파트 지으면은 아파트로 달라. 아니면 네가 토지 받으면은 땅 달라. 토지 상환 채권. 여기는 건축물도 포함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말고 정리가 되면
그 돈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 내지는 건축물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 여기에는 뭐도 포함된다? 건축물도 포함돼요. 혹시 내가 당신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요 돈에 해당하는 만큼 달라 그 얘기지. 그런데 3억이면은 3억만큼 땅 주고 3억만큼 건물 다 주면은 그게 뭔 놈의 수용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는 가능합니다. 딱 반. 그러니까 3억이면 최대 1억 5천은 무조건 현금 받아가고 1억 5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10억이면, 최대 10억이면 5억은 받아가고 5억 범위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방금 토지 소유자가 요구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 시행사가 돈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 20억 줄 돈이 없다. 10억만 받아가고 10억은 나중에 땅 가져가, 건물 가져가.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돈이 필요하면 돈 가져가고 아니면 나중에 토지나 건축물이 필요하면 그걸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갈 토지, 받아갈 건물을 미리 채권 발행해가지고 종이 주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땅으로 교환, 건물로 교환.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말로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2번은 그렇고요. 3번이 뭐냐? 이주 대체. 그러니까 전부 나가. 실무에서는요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안 중요해. 안 나와 시험에.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주 안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서는 안 중요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선수금 뭐냐? 요거는 그냥 시행자가 돈이 없으니까 미리 4천만 땡기도 해가지고 돈 땡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차차하게 하고 넘기세요. 5번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입니다. 저를 봐요. 우리가 학원에 크기만큼 이만큼이 땅이 수용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지역이에요. 이럴 때 전부 다 정리하지 말고 야 여기는 보니까 막 진짜 나무고 수풀이고 너무나 모양이 좋아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기엔 좀 아까워. 여기 논이야, 밭이야. 정리해. 여기 뭐라고요? 동산도 있고 나무도 막 몇십 년 된 나무가 막 쫙 서 있고 아깝잖아요. 만약에 요거는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 가운데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은 오히려 적용하지 않아도 더 좋은 게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은요 건축행위 이후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중공업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죠? 어쨌든 적용 돈으로 해야 돼. 소나무 하나 얼마 됩니까? 보통 500, 700, 1000에 1000. 그러니까 적용할 때도 돈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적용하지 아니해도 자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나 그죠? 다 좋아. 아니면 옆에다가 이런 산책길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위적으로 나무 심은 것보다 자연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파트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원래대로 냅두고 상태에서 여기는 정리를 하고 판다면은 여기는 원래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형지. 원래 상태의 땅. 다만 하나.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 정도만큼은 해주고. 아시겠죠? 왜? 여기 정리할 때 항상 싹 밀으면은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도로. 그러니까 도로 용도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는 정리하고 이쪽은 안 하고 냅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뭐라고요? 원형지. 하지만 전체 면적에서 원형지는요 3분의 1. 뭐라고요? 3분의 1. 나오죠? 그죠? 하나만 줄 거예요. 하나만. 3분의 1까지밖에 안 됩니다. 원형지는. 원형지. 몇 글자예요? 3글자예요. 그래서 3분의 1이요. 일단 내용은 됐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조성토지 등 공급.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3분의 1 범위 안에 있는 땅을 원형지라고 한다면 방금 내가 나머지 3분의 1은 전부 다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로 착착 놓고 끊어놨죠. 그죠? 이게 바로 조성토지입니다. 뭐라고요? 조성토지. 이미 조성된 토지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이 조성토지가 많겠죠. 아무래면은 그 6번이 바로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팔아먹는 거죠. 그죠? 그 공급 방법이 이제 거기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뭐 원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쟁 입찰 방법이고, 때로는 뭐였습니까? 추천 방법도 있고, 또는 뭡니까? 수의 계약도 있더라.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랑 같이 하게 되면은 다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넘기세요. 가격 평가야 이제 감정가를 하겠지만,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이라면, 환지 방식은요, 땅에서 땅으로 오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돈 주는 거는요, 어떻게, 얼마야, 그 과정 속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지만 일단 딱 끝나면 돈 받고 나가면 끝이 끝. 얘는 뭡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그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내 땅의 위치가 어디네, 좋네, 나쁘네,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절차가 있지만 나중에 하더라고요. 환지 방식은요,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 땅이 현재 위치 여기지만 나중에 나갔다가 감보율 50% 뺏겨가지고 들어올 때가 요 위치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요 근처입니다. 아시겠죠? 요 근처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도로에 접혀 있는데 내가 받은 땅이 도로가 어떻니? 말이 많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많지만 하여튼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내 땅 위치가 어딘가 등등등등을 짜는 계획이 바로 환지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환지 계획. 그러니까 환지 계획, 여기 주계획이에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서 인가받습니다. 인가받고 난 다음에 사업해요. 그러면 사업 절차야 앞으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그럼 도대체 환지 계획이 뭐냐? 요 정도만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정의 정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환지 계획의 내용보다도, 자, 먼저, 그 환지가 뭐냐, 환지가. 환지, 요거 환지. 환지의 종류. 오늘 종류 볼게요, 종류. 자, 첫 번째. 먼저, 적응 환지 있어요. 적응 환지. 자, 따라합시다. 적응 환지. 적응 환지.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감보율이, 자, 50%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고, 최소 과소 토지를 우리는 한 3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야 우리 이해가 빨라요. 아시겠죠? 감보율 몇 프로라고요? 50%. 최소 얼마? 30. 그러니까 30이 안 되면 땅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뭘 준다? 뭘 준다? 돈 준다. 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작은 토지는요,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 겁니다. 그러면 적응 환지는 뭐냐?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들은 다 뭡니까? 적응 환지입니다. 가령 내가 원래 땅이 100이 있었어요. 얼마? 100제곱미터 합시다. 100이 있는데 나중에 얼마 받아야 돼요? 50. 감보율 50%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에서 전답이 있던 100이 나중에 대지를 받을 때는 얼마 받아요? 50 받다. 정확하게 받았다. 뭐요? 적응 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만약에 땅이 이제 자 이래 있는데 전체 다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계산적으로 감보율 50%다 그럼 반을 딱 줍니다. 이게 환지 50%니까 환지.
얘는 뭐냐? 환지로 안 주고 남겨둔 땅. 이게 환지로 안 주고 남겨둔 땅. 얘가 바로 보류지. 이래버려. 보류지. 보류한 땅. 너 안 주고 보류한 땅. 따라합니다. 보류지.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 일부가 이 정도 더 많죠. 일부가 얘가 공공시설 부지고. 그러니까 요거요.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전체 다가 뭐라는 얘기야? 다가 보류지란 얘기고. 이거 이 중에 이걸 A라 그러고 얘를 B라 한다면은 A 플러스 B를 말하는 것이고, A는 뭐요? 공공시설 부지. 그는 아까 말한 B가 뭐예요? B가 그 시행자가 먹는 땅입니다. 시행사. 얘가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로. 채비지. 따라해. 채비지. 누가 얘는? 시행자. 그러니까 요거를 처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처분해서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채비지는요, 위치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 땅을 또 눈독 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비싸요. 알짜배기입니다. 아파트 상가를 줘도 분양할 수가 있고요. 그죠? 요 땅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땅의 면적은 한정이 있는데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 가져갑니다. 채비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에다가 그중 일부가 뭐요? 보류지에서 보류지 중 일부가 뭐요? 채비지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A 플러스 B. 얘는 A, B니까 B. 채비지를 뭐 한다고요? 처분. 따라합시다. 채비지. 처분. 강하게. 채비지. 처분. 채비지. 처분. 왜 안 따라요? 알겠죠? 요겁니다. 자, 그런데 넘어갔다. 이거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간에 종료. 첫 번째 뭐라고요? 정환지. 안에 100이 있는데 얼마 한다고요? 같다면 이게 뭐라고요? 정환지이다. 책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들이 190페이지, 하여튼 189 환지 계획의 기준 있죠? 그 가운데부터 190페이지 이하까지 있는데, 저를 보세요. 이 용어를 알아야 다음에 홍보할 때 더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증환지 있어요. 따라해. 증환지. 뭡니까? 뭔가 땅이 더 왔어. 땅이 더 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처음에 있던 땅이 50이에요. 일부러 더 주지 않습니다. 50인데, 얼마가 되죠? 원래는? 25죠, 그죠? 자, 25인데, 25는 최소 과소 토지보다도 안 돼요. 원칙상은 얘는 뭐죠? 너는 25만큼 그냥 돈 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항상요, 환지 방식 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솔직한 얘기로 돈이 많다, 적다? 적지요. 돈 많으면 이걸로 하지. 나도 돈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나? 잘 보세요. 여기서 25만큼 돈을 주는 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5만큼 땅을 주고 오히려 5만큼 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전자, 후자. 후자. 그러니까 25만큼 돈을 주느니 아예 땅을 5를 더 줘가지고 법적 규정을 일단은 충족하게 만들고 대신에 5만큼의 땅값을 돈을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 여기 있는 소유자는요, 돈 받기 원해요? 땅 받기 원해요? 다 땅 받기 원해요. 땅을 받으면 대지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지금보다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를 더 주고
최소, 그러니까 요겁니다. 30을 맞춘다. 뭘 줄 때 뭐 5, 10, 뭐 그건 낮은 문제고, 일단 최소 5를 줘가지고 법적 기준 면을 맞춘 다음에 나중에 5만큼을 오히려 돈을 받는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금, 이래 불러요. 민법 배울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부당이득 반환금. 한 번 더 시작. 부당이득 반환금. 예. 자, 반대로 한번 가만지. 자, 얘는요, 얘랑 반대야. 땅이 굉장히 넓어. 잘 봐요. 한 500, 500. 얼마요? 500이면 원래 얼마 주는 거죠? 250이잖아, 그죠? 근데 야, 너는 워낙 땅이 많으니까 너는 그냥 200만 가져가라 그래요. 왜? 아, 너한테 좀 땅을 좀 빼앗았다가 요런 사람 주려고. 이해됩니까?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요? 50이죠, 그죠? 덜 줬다. 가만집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빼지 않고요. 이것도 내 말이 계산하기 편하게 50이지 500이면은 거의 한 250, 한 200, 한 30, 40, 그걸 할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좀 빼앗았다가 이런 사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흔한 말로 또이. 얘는 뭡니까? 50만큼 뭘로 줘요? 돈 줍니다. 얘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얘는 바로 손실보상금이다. 이래 불러요. 다 같이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이것이 바로 방금 말한 부당이득 반환금과 손실보상금은 이 개발법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듯이 쓰는 용어인데,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 이게 바로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금. 요건 여기서 써요. 청산금. 다 같이 뭐라고요? 시작. 청산금. 한 번 더 시작. 청산금. 청산금. 자, 네 번째. 환지 부지정. 잘 보세요.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 난 땅이 있는데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으로 안 주고 뭘로 준다? 뭘로 준다? 돈. 그 돈을 전문 용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청산금. 청산금. 요 환지 부지정이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지방 살아. 내가 만약에 뭐 저 지방. 자, 대구다. 대구 살아요. 환지 방식으로 지금 사업합니다. 근데 땅은 대구인데 살다가 내가 광명 이사 갔어요. 땅은 있는데. 그러니까 광명서 수도권 살다 보니까 지방 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여기서 물 젖어보면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 나이를 드셔가지고 나이 먹으면 이제 고향 가서 주택 지어놓고 한번 살아볼까. 남편은 오케이, 와이프는 노. 그러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땅에서 하필이면 내 땅이 포함된 거기서 뭐 한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네요. 이럴 때 땅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 거기 환지로 받을 마음 없어. 나 청주 싫어. 안 내려갈래. 광명 좋아. 돈 내놔. 뭡니까? 그러니까 신청함으로써, 물론 오케이 되겠죠. 신청하면은 환지로 안 받고 뭘로 준다? 돈 준다. 돈 준다. 돈. 이 돈이 뭐요? 청산금. 청산금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 동의는 뭐냐? 반대. 우리 시행자가, 야, 광명 사는 네가 뭐 여기 지방 땅 뭐 환지 받으면 뭐해? 그냥 이사 올 거 다니면서 그냥 돈 줄게. 그냥 돈 먹고 떨어져. 예? 하면 동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든 신청을 하든 아니 거꾸로 시행자가 얘기해서 내가 동의하든지 간에 그렇죠? 예. 합의가 되면 환지로 안 받고 뭘로 받는다? 돈 받는다. 즉 청산금으로 해결한다. 만약에 그 시골에 있는 그 땅에 조금 허름한 주택이 있는데 현재 월세 받아가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임차권자가 있어요. 그럼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여기 동의야 소유권자야 당연한 것이고 임차권자가 있다면은요 임차권자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 말은 임차권자가 있을 때만, 없을 때는 당연히 뭐 안 받겠죠.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아예 제외시킵니다. 제외. 직권으로. 왜? 너무 적으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땅이 아예 20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인데 나중에 받는 게 얼마죠? 10이에요, 10. 이 사람은요, 10만큼 돈 주는구나, 땅을 20을 줘서 땅 주는구나. 그냥 아예 그냥 돈 주고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만약 20 정도만 되면, 40인데 20이다 그러면은 생각해보고 그냥 땅 줄까? 하겠지만 10만큼 돈 주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20만큼 땅 주는 것보다야. 제외시켜라 그 얘기죠. 직권으로. 그럼 얘도 뭘로 준다 해도 돈으로 그냥 해결한다.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공공시설입니다. 자, 얘는 돈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 도시 외 지역입니다. 물론 면사무소, 그렇죠? 뭐 읍사무소, 분명히 시골 저기 산 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던 면사무소가, 즉 공공시설이, 그죠? 등등등이 이쪽에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은 공공시설도 주거지역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럼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은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환지부지정입니다. 아시겠죠? 요쪽 옮겨옵니다. 그럼 여기에 원래 받던 땅 주인은 옆으로 피해가지고 늘려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항상 공공시설이 먼저예요. 먼저. 그러한 의미에서 뭐라고요? 해도 환지부지정. 그 자리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옮겨가기 때문에 위치만 바뀔 뿐입니다. 얘는요 위치나 면적 등을요 뭐라고? 얘는 위치, 면적 두 가지는요 적용하지, 의무적은 아니지만 의무적이지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치는 네가 원하는 위치로 가라 그 말이에요. 공공시설이니까. 면적 기존보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건물은 요만한데 땅은 이만 가지가 뭐 때문에? 세 글자 성이 주시어 주차장. 뭐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도 좋은 대로, 면적도 더 뭐 한없이 넓게 안 하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넓게 가져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여기 보류지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빼앗아 가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 부지가 요 세 가지.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입체환지. 따라요. 입체환지. 유일하게 입체환지는요 입체적이다. 건물이요 건물. 자, 잘 보세요. 분명 환지는요 감보율을 적용해서 땅에서 땅으로 받는 건데, 땅에서 건물로 받는, 물론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이 일단은 토지로 받는 거잖아요. 환지는. 근데 건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누가 지을까요? 그렇지. 시행자가. 내 땅 채비지 위에 토지만 있다 가능합니다. 여기다 나 아파트 지어서 그냥 분양할래. 상가도 짓고 분양할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시행자가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져가지고 만약에 뭐 3억이든 5억이든 간에 여기 일부를, 건축물의 일부를 내가 받는 토지의 그 값에 비례해서, 그죠? 비례해서 건축물의 일부 및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하나에 두 개요. 하나에 하나. 등기부 속에 토지와 건물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 토지는 개인 토지요, 공유지분이요. 공유지분.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 플러스 및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일반 건축물 있죠? 이 건축물은요 등기부 두 개예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있어요. 집합 건물은 하나에 하나. 건물 띄면 그 건물 안에 이 한 동에 전체 n분의 1 전체의 n분의 1 딱 나와요. 그냥 하나에 하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등기부가 뭐예요? 하나. 공동주택은 등기부가 뭐예요? 하나. 단독은 등기부가 두 개. 주택도.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도 건물 따로. 여러분 왜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좀 나중에 배워사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요. 만약에 누가 주택을 주택이 막 1, 20억 해. 너무 좋아. 눈떠 들여. 그러면 사람들은요. 등기부 띄볼 때 건축물만 딱 띄보고 안 띄봐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건물주가 땅까지 소유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은 맞아.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했다가 중개사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건물만 딱 띄워보니까 그 집안에 아들내미가 40놈 아들내미 왔어요. 왔는데 사장님 이 건물 좀 팔아주세요. 등기부 딱 띄우고 대줘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 나중에 계약하고 딱 하고 뒤늦게 계약하고 난 다음에 토지 딱 띄우니까 그 사람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람 엄마예요, 엄마. 그때 가서 엄마가 노해버리면요 중개사고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띄워보고. 그 엄마가 왜 건축물은 아들내미 이름을 하고 왜 기어코 토지는 자기가 했을까요? 함부로 못 팔아먹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미리 알고 난 다음에 토지는 엄마 거네. 그러면 그 사람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은 믿으면 안 되고요.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은 인감증명사고 위임장하고 다 갖고 와라 하든지 아니면 엄마가 통화한다든지 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통화만 가지고 안 돼요. 하여튼 간에 본인이 직접 와서 하든지 아니면은 싫으면은 가서 위임장 받아와. 양식은 쉽게 말하면 표준화는 양식 없지만은 그런 정도는 본인이 이렇게 좀 한글 파일로 해놔야 돼. 그러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가서 받아와. 인감 증명서 띄와. 하면 돼요. 첨부하면 돼. 그걸 안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없이는 그런 것조차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 실수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경험을 했어야 말이지. 그런 경우 있어요. 집합 건물은 하나니까 의미 없지만, 토지가 공유지분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마트 가가지고 10만원짜리 물건 사가지고 잘못돼봐 쫓아가지고 시베리아 20원짜리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보통 몇 천만 몇 억인데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 이해됩니까? 이런 큰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짜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인데요. 사람들이 묻어 있어요, 이게. 5만 원짜리 잘못되면 까다 손가락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잘못되면요, 하나의 인생 망치는 것이고요, 하나의 가정 망해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나까지 망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자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입체만지다. 자, 잘 보세요. 결론적입니다. 내가 처음에 전이건 답이건 아니면 거기에 전하고 답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답이 있으면 옆에 조만한 칠학지구도 있고요. 대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토지만 갖고 있었던 아니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었던 간에 다 밀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받을 때에 토지로 받으면은 평평하죠. 그게 바로 평면환지를 부릅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평면환지. 평면환지. 그러니까 토지로 받는 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종류를 많이 있어도 무조건 통틀어 가지고 뭐예요? 평면환지. 건물로 받으면 입체환지. 입체환지. 다시 한번 토지로 받으면 뭐라고요? 평면환지. 건물로 받으면 입체환지. 그 내용이 여러분들 방금 제가 190페이지 쌍가로 2번에 바로 가로 1번 이게 뭐냐면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 2번 먼저 3번을 먼저 볼게요. 정환지, 감환지 요겁니다. 요건 내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로 2번 환지 부지정 제외 대상 시행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이든 아직 안 배웠잖아요. 정관이든 시행규정이든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 제외할 수 있다. 내용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왼쪽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189 그 가로 2번 환지계획의 기준입니다. 1번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든 내가 반 땅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지목이 100%다 되지는 아니거든요.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라. 바로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적응환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적응환지.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참고 2번만 볼게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할 거니까요.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번 뭐라고요? 평면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받는 것만 알면 돼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어디에? 토지에 맨 끝에 토지 동그라미 했어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토지로 받으면은 평면환지. 두 번째는 입체환지 뭐라고요? 건물로.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뭐라고요? 구분 건축물. 어차피 받는 거는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이니까 다른 말로 구분 건축물과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뭐라고요? 입체환지다. 왜 내가 오늘은 강조하느냐?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뭐 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나머지는 용어를 몰라도 그때그때 그냥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보세요. 190페이지 가로 4번 과서 토지의 기준 읽어주시고요. 오른쪽 5번 입체환지 요겁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절차니까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보시면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193페이지 보시면 밑에 뭐가 나옵니까? 토지 부담률 앞으로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부 보시니까 50%고 60%까지 뭐 60% 초과 이러면 나와요.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나오지만 3번처럼 계산 문제도 나와요. 앞으로 할 거니까요. 있다는 것 정도만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절차가 쫙 여기 나오면 절차가 그건 나중에 하더라고요. 오늘은 환지가 뭐냐 정도만까지만 알면은 아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수용 방식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까 말한 토지 상환 채권하고 원형지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다 하긴 하겠지만. 아시겠죠? 하지만 환지 계획은 환지가 뭔지를 알아야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고 공사에 착수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파트 때는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것들은 차차기를 하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는 정비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